네,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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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다세요. 코봉이요?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자, 뉴스 까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님은 차단을 할까요? 아까부터 방제를 바꿨는데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왜 이렇게 진행자를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일단은 어제 그 서울에서 있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집회나 이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름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추모 촛불 집회 하면 되는데, 뭐가 이게 그냥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 하면 되는데, 또 그 앞에다가 또 시민 촛불 집회를 갖다 붙여가지고. 아무튼 그 주최하신 분들도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저의 넋두리일 뿐이고, 어제 토요일 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씻고 이제 지하철 타고 출발해가지고 오후 1시 30분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인분들끼리 뭐 다 아시다시피 복돌이, 짠돌이, 리리님 이렇게 세 분 만나가지고 지난달에 그 촛불 집회 할 때 식사했던, 그때는 이제 복돌이, 짠돌이 세 명이서 먹었었는데,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고, 그다음에 짠돌이가 또 커피를 산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그래서 커피에 한 잔씩 먹고, 참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내 상태가 정말 안 좋구나를 알게 된 게, 방송 장비를 챙겨 온다고 했는데 뭐 노트북이나 뭐 삼각대나 배터리나 선이나 다 챙겼는데 방송용 휴대폰을 놓고 온 거예요. 방송용 휴대폰이랑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랑 두 개를 놓고 온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상태가 안 좋긴 하구나. 아주 절실하게 느끼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그러니까 지금 제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국가적으로는 또 이태원 참사라는 또 일이 생겼고 국가는 또 혼란하고, 이럴 때 이제 개인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제 스스로의 갈등이. 내 코가 석자고 지금 집단 소송 관련된 잔뜩 서류를 혼자서 다 작성을 해서 또 해야 되고 그럴 상황인데, 50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에서 이제 몇 건 남았습니다. 몇 건 남았는데 그 몇 건에 관련해서 또 열심히 대응을 하고, 또 제가 진행하는 뭐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소송도 하는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저번에 그 계단에서 낙상할 뻔한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촛불 집회 참여에 대해서 좀 이제 마음은 항상 그곳에 가 있겠지만, 다음 이제
셋째 주에도 계획은 잡혀 있거든요. 제 개인 일정이 있어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촛불 집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겨우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이렇게 뭐 촛불 집회 가시냐, 뭐 어떻게 하시냐 이런 질문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가게 되면 방송을 키니까 또 간다고 얘기하고 방송을 키니까 방송을 켰을 때 같이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촛불 집회 계획은 일단 백지화 했고요. 백지화 시켰고,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하시거나 그러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제 앞가림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뉴커의 대표이자 유신쇼의 진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문 닫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집회에 가느냐 참여하느냐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해 주시고, 어차피 같이 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렇게 막 저한테는 강요로 들리거든요. 촛불 집회 가셔야죠, 가셔야죠. 이거는 이제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판단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뉴커나 유신쇼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거, 제가 이제 제 개인 소신껏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해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몇 분이.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촛불 집회는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촛불 집회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하셔서 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결정을 해서 이제 촛불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촛불 현장에서 제가 방송을 킬 거니까 그 촛불 현장에서 만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저도 웬만하면 여건이 되면은 꾸준하게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제 코가 석자고 제 몸 하나 지금 어떻게 가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촛불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참여하시냐 매번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제가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지 안 참여하는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늘 얘기하다시피 혹시라도 제가 결심을 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만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뒤풀이도 없고 앞풀이도 없고 뒤풀이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혼자 다 개인 목적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혹시라도 가게 되면 복돌이 정도, 복돌이나 좀 진짜 가까운 동생 정도만 같이 할 예정이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자, 운동도 못 하고 있고요. 건강이 좀 악화돼가지고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거죠. 병원 간다고 했는데 지금 병원도 못 가고 있어서. 자, 먹쇼는 올려드렸고요. 아까 방금 전에 먹쇼했던 낙지조개탕은. 자, 일단은 저희 뉴커와 유신쇼 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소신껏 신념에 따라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고. 자, 오늘 뉴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을 안 했구나. 요건 다시 보기고. 하여튼 핵심은 제 먹쇼 먹방이 지저분하다, 보기 싫다 그러시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알지 마시고
저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가 아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기 싫으시면 대한민국이나 해외에 먹쇼 먹방 하는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 방송 보시면 되겠다라는 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커피를 마저 좀 마시고, 항상 이 커피를 이렇게 준비하면은 이렇게 방송에 집중하다 보면은 커피가 아주 차갑게 식어 있어요. 무슨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참석자 그날 목소리와 명함이 있다라고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 참 큰 뉴스인데, 저번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권오수 회장의 법정에서의 그 진술번복 폭로도 상당히 큰 기사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에 덮여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반신반했거든요. 이걸 밝힐 수 있을까? 이걸 과연 아무리 뭐 대한민국 민주당의 뭐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또 더 탐사지만 밝힐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남자친구죠, 제보자가. 그 첼로리스트, 그 당시에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첼로리스트 여성의 전 남자친구. 그 사건 이후로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헤어지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제보자가,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법무장관,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분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인의 트위터에, SNS에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그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참석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날 받은 명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날 그 다른 사람의 차량에 찍힌 내용이 이제 그 누군가 그 참여하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뭐 찍힌 뭐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파장이 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더 탐사에서 이 제보자의 자료들을 확보를 했다면 이거는 충격적인 거죠. 먼저 간단한 거 가면은 그날 받은 명함, 1차적으로 명함을 받았다는 거는 그 사람이나 명함은 대부분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관계된 사람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거나 관계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죠. 근데 두 번째로 그날 목소리를 녹음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건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날 그 술자리에 목소리 그 녹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첼로리스트나 또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장소에 참여했던 사람이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녹음했을 가능성, 만약에 그게 녹취록이 퍼지면, 예전에 김건희와 서울의 소리 그 기자와의 통화 내용, 이것보다 한 1000만 배의 큰 파급 효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모임을 했던 술자리 했던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이거면은 뭐 거의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도 엄청나게 큰 부담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냐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터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역대 어떤 정권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레임덕이 옵니까? 지지율은 지금 뭐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29%로 떨어졌죠. 지지율이 29%로 떨어진 데다가 지금 뭐 참사가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레임덕,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경찰들이 지시를 안 따른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 임명된 경찰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예? 행안부의 법의 뭐라고 하죠? 근거도 없는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경찰국장 시켜 가지고 경찰을 통제했단 말이에요. 컨트롤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경찰청장 임명할 때 면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뽑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용산 경찰서장은 그 시기에 용산 경찰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경찰청장을, 에? 무슨 자기들이 간택을 했으면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자기들 그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저, 사저 다 경호하고 있었는데, 대비해서 경찰들이 말을 안 들었다. 문재인 정부에 임명한 애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은 간부급을 제외한, 일부 간부급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아무튼 정권 6개월 만에 레임덕이 왔다는 거죠. 심각한 부분이고. 아무튼 윤석열 정부의 지금 3개의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지금 이거,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윤석열 장모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권오수 회장이 폭탄 발언한 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서. 자, 또 이렇게 벌레 한 마리가. 자, 그러한 상황이고요. 도저히 저것도 안 했네. 잠깐만요. 메시지 고정.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분노한 유가족, 합동 분향소 윤석열 오세훈 근조 화한 내동댕이, 경찰이 제지하자 그날도 이렇게 막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이 희생자의 유품을 찾으러 왔다가 이제 이 합동분향소를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하셔가지고 윤석열과 오세훈 근조한을 내동댕이를 쳐버렸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부셔버렸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는 제지를 하는 거예요. 양쪽을 잡고. 그러니까 그 유가족분이 그날도 이렇게 막지. 할 말이 없는, 경찰 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해까지는 충분히 다 통제와 안전 그거를 다 했었는데 왜 올해만 안 했나? 제대로 준비를 안 했나? 그리고 요청까지 이태원 파출소에서 요청을 하고 다 요청을 했는데 왜 답이 없었나? 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토요일, 어제였죠. 어제 토요일 날 그 시청역, 그 서울시청역 그 7번 출구 대로에서 촛불 집회를 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질서 유지를 합니다. 경찰들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4개 차선이었나? 4개 차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차선을 이렇게 확보를 해주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경찰들이 딱 이렇게 깔려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차단 시설을 하고 그 경찰들이 쭉 이렇게 일정 기간 있어가지고 안전을 유지하는데 왜 이렇게 못했나? 우리나라 그 경찰들의 집회 시위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혼잡 경비나 이런 능력이요, 세계 최강입니다. 저도 이제 의경 기동대 출신인데 우리나라에도 뭐 이 군부 시대나 이런 집회 시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나라기 때문에 그다음 촛불 집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의 이 경호 경비나 혼잡 경비의 실력은 세계에서 클래스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날만 그 시기만 그 전날부터 조짐이 보였었죠. 금요일부터. 왜 갑자기? 그래서 오늘 그 뉴스가게 타이틀도 돼 있죠. 이태원 참사와 마약 단속. 이 마약 단속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 이태원 참사 그 경찰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행정의 움직임이 달랐던 거는 바로 마약 수사다. 마약 수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혼잡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거래를 한다. 근데 지난해처럼 정보 기본 경찰들이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혼잡 경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마약 거래 상들이나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이 잠수를 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지난해 이태원 헬로윈 축제와 올해 이태원 헬로윈 축제의 다른 점은 딱 그겁니다. 마약.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막 강조를 했죠. 마약 범죄를 이걸 없애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의 지시를 통해서 마약과 전쟁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그날 마약 단속을 위해서 미리 언론 그 기자들에게 오늘 단속합니다 라고 문자까지 보냈고, 그래서 나중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기자들이 마약 단속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회피를 했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 이 압사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마약 단속으로 합리적 의심할 수 있다. 저는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게 그것밖에 없어요. 지난해 그리고 이전하고 올해 이태원 이 헬로윈 축제가 달라진 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약 단속.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들이 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숨기려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시신들을 뿔뿔이 이런 대형 참사 같은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나 유가족 확인을 위해서 대형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시신들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 모시고 거기서 바로 확인하는, 왜냐하면 지문 확인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서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이 와가지고 바로 매칭해서 또 합동분향소도 바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그런 사안들이 정리되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 참사 이제 거의 지금 뭐 정리도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식을 긴급하게 다 진행을 하고 시신들을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고 그 환자들이나 중상자들이나 환자들을 여러 병원에 숫자가 많으니까 분산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시신들을 왜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거기에서 경찰들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는가.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서로를 몰라요. 유가족들이 서로 어디에 있는지 누가 유가족인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그 유가족과 이제 각 그 민주당 지구당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사무실 있을 거예요. 거기 연계해 가지고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세월호 참사랑 달라질 게 없는지 그날 행적이 묘연해요.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저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때 어디 있었는지나 이런 동선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마약 단속.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천막 치고 하는데 야유회라고 뭐라고 해야 돼? 거기 가서 잠이 잠자고 있었다. 휴대폰 연락도 안 받고. 지금 저기 서울 경찰청장하고 용산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의 행적이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산구청장은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사고 나기 전에 그렇게 혼잡할 때 그 근처를 갔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그냥 돌아갔으니까. 캠핑이요. 경찰청장은 캠핑 가셔가지고 아니 캠핑 갈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휴일이나 이런데 경찰청장도 갈 수 있죠. 근데 연락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이. 국가에 어떤 위기나 어떤 비상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연락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나 이런 경찰서장이나 이런 정도의 장급은 유사시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중대한 책임이죠. 휴일이나 휴가 내고 놀러 갈 수 있어요. 경찰청장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최고 위치에 있는 장이지만. 근데 캠핑을 가가지고 유사시에 전화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캠핑장 인근에 경찰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뭐, 면 단위, 군 단위에도 경찰은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차가 가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긴급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참 만에 그걸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오세훈의 근조한 내동댕이 쳤다고 해서 경찰이 제지하니까 그날도 이렇게 막지. 그리고 지난 토요일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 때도 경찰들이 그렇게 그 질서 유지, 안전 유지만 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MBC에서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지 말고 12구 참사라고 부르자. 왜 그러냐면 이태원 상인분들이나 그런 분들, 많은 분들이 그 트라우마나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2구 참사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국민적인 공감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부를 것 같고, 일단은 MBC에서는 12구 참사, 압사 참사로 부르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부 유튜버들이나 방송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지금은 아직 뭐 수습되거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12구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윤석열 참사 세 가지를 병행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셋 중에 그냥 뭐 어차피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구 참사, 아니면 이태원 참사, 아니면 윤석열 참사. 자, 국민의힘 촛불 집회 정치 선동. 그러니까 추모 촛불 집회가 정치 선동이었다. 추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두렵겠죠. 그 박근혜가 탄핵으로 물러가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가 촛불 집회였거든요.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그 수많은 100만 명, 200만 명, 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 방어하기가 그래도 나았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뒤는 산이 막아주고 있고, 앞에는 이제 군병력이나 경찰병력들이 엄격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어디 있습니까? 관저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랑 다 해놓고는 아직도 아크로비스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크로비스타가 경호가 될 것 같아요? 심각한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촛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무슨 폭력적인 행동은 안 하겠지만 경호 상황에서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국의 대통령이 세상에 아크로비스타에서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곳에, 예전에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긴 개뿔이 갖춰져요. 헬기도 못 왔는데. 아크로비스타
옥상에 헬기도 뭐 내리지 못하고 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나라 대통령이 줄 타고 올라가야 됩니까? VVIP인데. 그리고 그럼 관저는 문제가 없느냐? 관저도 지금 안 보이게 다 막아놔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날지를 몰라요. 다 그냥 뭐 사진 남산 타워에서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자, 역대급입니다. 진짜 역대급. 국민의힘 촛불집회 정치선동 민주당 73.1% 국민의 역풍 감당해야 될 것.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월요일부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때려야 됩니다. 딴 얘기, 진짜 또 생각하면 열받네. 무슨 뭐 영수회담 하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받아줄 리도 없고 윤석열이 하겠어요? 뭐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아니 밤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밤새 보고받았다고 해놓고는 현장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사라고 이렇게 보고하니까 뭐 뇌진탕으로? 정말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 밤새 보고를 받았는데 세상에 서서 돌아가셨다고, 숨을 못 쉬어서 서서 압사 당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뇌진탕입니까? 뇌진탕은 어디서 떨어지거나 바닥에 쓰러지거나 아니면 뭔가 둔기로 맞았을 때 뇌에 충격이 들어가서 당하는 게 뇌진탕입니다. 뇌출혈, 뭐 안에서 그 뇌 안에서 멍든다든가 아니면 핏줄이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낙상사고나 둔기로 맞거나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하는 게 뇌진탕인데, 밤새 보고받았다고 해놓고는 현장 가서 뇌진탕이라는 얘기를 하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상황실 와가지고 애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희대의 망언을 했잖아요. 안에서 침몰한 거잖아요. 안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밖으로 뛰어내렸으면 이 어선이나 아니면 이 무역선에서 구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서 대부분 사망자들은 안에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나오지 마라, 계속해서 방송하면서 나오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다가 그거 믿고 있다가 끔찍하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원고 고등학생들이 영상 찍어놓은 거 보셨잖아요. 목소리 잠기면서도 우리 구해줄 거다. 끝까지 참, 그 아이들이 밖에 나오기만 했어도, 그 아이들이 밖에, 그 사람들 살인자들이죠. 나오지 말라고 한 인간들이 끝까지 해경이 왔는데 방송을 했으면 지금 밖으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경들은 보트인가 타고 와가지고는 선장하고 선원들만 구해서 가버리고 방송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선내 방송도 계속해서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 말 안 듣고 나간 사람들만 살았어요. 근데 구명조끼를 착용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정말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못 느끼면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누굴 찍는지는 자유지만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2번까지 느껴놓고, 그래도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2번을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천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때 그 살아있는 어린 학생들을 죽이고, 이제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젊은 청년들을 죽였습니다. 다음번엔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찍었던 간에. 자, 기동대 5개 부대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까지 85분이나 걸렸답니다. 자, 같은 용산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같은 용산이에요. 멀지가 않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똑같은 용산구인데
야, 기동대 5개 부대가 집회도 이제 다 끝나 그날 그 촛불 집회나 이런 집회가 9시 전에 다 끝냈답니다. 9시 전에 그 행진도 거의 다 사람들이 차가지고 행진도 거의 못하고 금방 끝났다. 9시 전에 다 끝났대요. 촛불 집회도 끝나고. 그러면 사고 나기 10시 뭐 15분, 20분까지 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최소한 5개 부대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3개 부대가 있거나 뭐 4개 부대가 있고 1개, 2개 부대만 바로 옆으로 이동했으면 아니 똑같은 용산에 있었다니까. 용산구에 똑같이 있었는데 기동대 5개 부대가 집회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시 전에 집회가 다 끝났으면 근데 이태원 같은 용산구에 있었는데 대통령실 쪽에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도착까지가 85분이 걸렸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휘부의 뒤늦은 사태 파악 때문에 때늦은 거죠. 아, 집회 이제 마무리됐고 해산됐고 이태원 쪽에 지금 혼잡이 난리가 아니다.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기동대 2개 나머지는 대기하고 2개 중대는 가서 혼잡 경비를 해라라고 했으면 되는데 경찰청장은 캠핑 가서 연락도 안 되고 서울 경찰청장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용산 경찰서장은 대통령실 거기 경호하는 데 가 있고 총체적인 난국이란 얘기죠. 112 상황 실장인가 그 여성 경찰은 또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112 상황 실장이 집회 있고 집회도 여러 개 있고 이태원에 혼잡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디 간 겁니까? 서울경찰청의 111 상황실장이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 어디에 명확하게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아니 같은 용산군데 어떻게 대통령실 인근에 있던 기동대가 현장까지 85분이 걸립니까? 자, 다음 내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 경호 비판에 무책임한 선동 책임 묻겠다. 물어라. 책임 물어라. 이렇게 된 상황에 국민들하고 싸워라.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경호처도 국민들이 만만한 거지. 야, 니들이 뭐 어쩌겠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야, 우리 6개월밖에 안 됐어. 뭐 어찌할 거야? 근데 지금 엊그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제 잘릴 거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외 언론에서 미국이나 해외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계 예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경찰의 말단, 뭐 이태원 파출소나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경찰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말단 경찰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상민이 행안부에 경찰국 만들어가지고 자기 시다바리로 막 생각한다고 지금 불만이 많은데 아마 더 많은 내부 고발이 있을 겁니다. 정말 더 많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은 어떻게 할지 볼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경찰에서 내부 고발 엄청나게 나올 것이며 국정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폭탄 날린 거 아닙니까? 폭탄 날려가지고 감사원이 검찰에 이거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처벌해달라고 했었는데 국정원이 사실과 다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이 다르다라고 폭로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고 청와대 나와가지고 이 청와대가 존재하고 청와대에 다양한 이 비서관이나 수석들이 비서실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오랫동안 검증된 이유 때문입니다. 왜 청와대가 존재했고 거기에 여러 부속실이나 비서실이 있었느냐. 그거 없이 그냥 대통령실로 짬뽕을 시켜버려가지고 비서실장이 사실상 뭐 하는지 모르겠고 홍보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비서관이나 누군 있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이런 정권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자기 주인공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얘네들이 그냥 자기들이 주인공 하고 싶어가지고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청와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이상민하고 그냥 최측근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는. 윤석열, 김건희, 불교, 기독교에 이어 천주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 참석. 이제 내가 엊그제 천주교에서는 안 받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명동 성당에 추모 미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윤석열, 김건희는 이 종교에 있어서 최태원 수준인 것 같아요. 최태원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최태민. 이름이 헷갈렸네요. 그 최순실 아빠 최태민. 그 사람이 모든 종교를 다 설립했거든요. 그 사람이 다양한 종교를 다 설립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모든 것들을 다 초월했잖아요. 최태민이. 근데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종교를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천공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과 유튜버와 연관성에 있어서 한두 번 우연히 뭔가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언행이나. 근데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천공이 얘기한 것과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유사하잖아요. 모든 흐름이. 천공하고 다를 게 없잖아. 이거는 이제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천공이 말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 무슨 이마에 수검댕이 칠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먼저 김건희가 그렇게 하고 연결식인가요? 거기에 나왔는데 나 나중에는 윤석열도 이렇게 합동분향소나 이런데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무속신앙 중에 그게 이제 숫이 귀신을 쫓아준다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천공이 매일 해야 된다 했더니 그때부터 계속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참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합동 분향소나 거기에서 한번 애도하고 나중에 또 이제 연결식이나 이럴 때 가서 애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매일 가서 그 영상에서 거론하고 나서 이제는 사과라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내뱉어야 된다. 그랬더니 조계사가 가지고 유사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진실 어린 사과가 아닌데,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데 유사하게 가서 자 용산경찰서 이태원 참사 후 인파 몰려 우려 보고서 삭제 의혹 특수본 수사. 용산경찰서 10월 초에도 서울청에 이태원 인파 우려 보고 관련 보고 다수. 그러니까 용산경찰서, 그러니까 이태원 경찰서에서만 이게 혼잡할 것으로 보이니까 기동대를 이렇게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용산경찰서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는 거죠. 서울청에, 그러니까 기동대 운영은 각 지방의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기동대의 운영은 서울경찰청, 원래는 이제 지방이 들어갔는데 이게 빠졌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했는데 요새는 그냥 서울경찰청 하더라고요. 부산경찰청, 대구경찰청, 그렇게 지방 빼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법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법원도 그냥 인천법원, 부천법원, 지법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지법 이렇게 복잡한 검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부천검찰, 인천검찰청
뭐 이렇게 쉽게 가면 되는데 뭐 어디 지방, 어디 지원, 집업.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근데 이 보고서를 오프라인에서 삭제를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일부에서 확인된 거로 아마 이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특수본에서 그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수본에서 과연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자, 이태원 참사 밤 11시 20분 첫 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전 행적은 미공개.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보다 늦게 밤 11시 20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전에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당당하면 공개해도 되는데 나 그 보고받기 전까지는 뭐 했는지 몰라도 돼. 자, 이태원 참사 세금 지원 신중. 국회 청원 동의 5만 명 넘어 성립.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하고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은 서로를 모릅니다. 뿔뿔이 시신을 다 흩어놨기 때문에 지금 다 흩어져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유가족들이 뭉치지 못하게끔. 근데 유가족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장례비 지원하겠다, 유가족한테 지원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인터넷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욕하는, 공격하는 세력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지금 유가족 협의회도 없어요. 심지어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는 진도체육관인가요? 그 진도체육관에 유가족들이 모여 있어서 그 유가족들이 이제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결정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 유가족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 어디 뭐 연락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원래는 이 희생자나 피해자 명단을 밝히고, 예를 들어서 아직 살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이나 나이, 그러니까 이름을 좀 가리고 뒷자리를 가리고 성만 밝힌다든가, 사망자분들은 지금까지 밝혀왔거든요. 사망자분들이나 이런 뭐 이 대형 참사의 경우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빨리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예 일체 브라인드, 밝히지를 않고 그냥 장례식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추모 기간도 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그냥 왜냐, 세월호 침몰 사고 때처럼 이게 장기화되면 본인들의 지지율이나 다음 총선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만 명이 뭐 참사에 세금 지원하는 거 이거 뭐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 가족들이 동일한 참사의 희생자가 되면 우리는 안 받겠다라고. 재난지원금 그렇게 세금 낭비다, 퍼주기다 그렇게 해놓고는 왜 다 찾아가셨습니까? 왜 언행 불일치예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까? 아니 코로나19 때 뭐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다 퍼주기라고, 그 주면 안 된다고, 세금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주니까 다 받아가대. 예? 더 빨리 받아가대. 나는 진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지나 지원금은 다 챙겨가고, 만약에 자신들이나 자신 가족들이 참사의 그 희생자나 피해자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 해주면 난리 칠걸요. 근데 지금 당장의 초기에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그걸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먼저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럼 윤석열을 욕해야지 왜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을 욕합니까?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회장, 법정 진술 번복, 김건희 어머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계좌, 1인바다 관리, 이익 전부 김건희 모에게 귀속됐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건데, 권오수 회장이 그런 일 없다라고 계속해서 진술을 했었는데, 법정 진술을 번복했어요. 법정 진술을 번복해서 최은순 계좌를 1인바다 관리를 했고 이익 전부 최은순에게 줬다. 김건희 엄마에게. 그리고 이렇게 1인바다 가지고 관리한 거는 최은순이 유일하다. 이렇게 법정에서 번복을 했습니다. 이게 큰 사건인데 지금 여러 사건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예요. 3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규명 처벌. 두 번째는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청담동 술집 의혹, 술자리 의혹. 세 번째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은순, 김건희 관련된 의혹.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의혹이라고 얘기해도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 탄핵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니까 상관없다고. 자, 이태원 참사 토끼머리띠남, 마녀 사냥에 얼굴 공개 모욕한 사람 다 고소하겠다. 이제 이 토끼머리띠남을 막 띄우면서, 근데 어제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만약에 그 사람 몇 사람이 밀었다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다. 이미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미 병목 형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밀래야 밀 수가 없어요.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뒤에서 뭘 구조 T자 구조인가요? Y자 구조. 그 구조에서는 그 골목 밖의 길도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밀려들었다고 하잖아요. 골목으로.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람이 꽉 차가지고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골목으로 밀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자가 그 골목에서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좁은 골목뿐만 아니라 다른 골목과 연결되는 곳에서도 압사 희생자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태원 영상들을 다 훑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은 것 같아요. 일부러 논란이 될 만한, 사람들의 관심을 흩어지게 할 만한. 아무튼 이 토끼 머리띠남은 자기의 그 지하철 패스 관련된 결제사항 이런 것들을 다 경찰에 제출해가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얼굴 공개하거나 이 마녀 사냥, 그러니까 모든 거는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무슨 저기 외국에 있는 배우 유아인을 뭐 그 자리에 있었다, 술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자,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 김성회입니다. 예전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망언해가지고 사퇴했었죠. 이태원 참사 관련해 부모도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을 못 막아놓고 이제 이거를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고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니까 아니 내가 쓴 글에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다시 써가지고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가만히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인사정책이, 그리고 한동훈의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자, 사성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북 강경책이 전쟁 먹구름 몰려온다. 똑같잖아요. 지금 사성장군 출신의 국방 전문가가 김병주 의원이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북 강경책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른 문제점을 덮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왜 저 지랄이지? 왜 저렇게 미사일 쏘고 포 쏘고 난리지? 한미가 군사 연합 훈련을 하면서 최첨단 정말 미국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폭격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훈련을 연장시켰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금요일 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왜 북한을 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자극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윤석열이가 미국의 동북아 남북한 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미국에 협조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해요. 짧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계속 자극해서 북한이 도발하기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본인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붕괴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그 다음에 또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첨당동 술자리 의혹이 터졌죠. 이태원 참사 터졌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6개월 만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빨갱이 논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사법 공격. 수사, 보복 수사, 그리고 북풍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 방향으로 검사 출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지금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성장군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거 전쟁 먹구름 몰려온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북한과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때도 비슷한 지금 정책을 했었거든요. 이명박 때 서해 연평도였다면 이제는 울릉도다. 윤석부 정부 때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결국 국지전이 일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는 울릉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 변함없습니다. 전쟁 나도 돼. 그럼 모든 걸 다 덮어줄 거야.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으로, 잠깐만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속보가 뜨질 않았는데 잠깐만요. 네, 속보입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조용할 날이 없군요. 자, 서울교통공사 SNS에 따르면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부선 영등포역 부근 하1선 코레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으로 1호선 상 하선 운행이 중지 중입니다. 1호선을 이용하실 고객분들께는 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교통선으로. 무궁화 열차가 6일 오후 8시 53분쯤에 영등포역 하행선 인근 선로에서 탈선했다. 이 사고로 지하철 1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열차 승객 200여 명이 하차에 도보로 빠져오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자, 이게 또 코레일 등에서는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전해주신 분은 부상자가 일부 있었다고 나오는데, 자,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안전사고에. 일터에서, 공장이나 이런 일터에서, 교통 시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지자체단체 하에서는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 살아남으십시오. 다음 내용입니다. 한국 해군 일본 관함식 우길기의 경례. 민주당 어느 나라 정부냐. 자, 윤석열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경례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일본 총리입니다. 일본 총리가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우길기가 펄럭거리고 있으면 다른 나라의 해군함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은 경례를 하는, 그럼 상대방이 경례를 받는 건데, 야, 진짜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야, 다른 나라도 했잖아. 다른 나라가 2차 대전의 피해자입니까? 일제에게 피해 입은 주 나라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닙니까? 그 나라 사람들 중에 가서 경례를 쉽게 하겠습니까? 정말 역사적으로도 탄핵 사유에 요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대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된 이 일본 강제 그 징용 노동자 그 손해배상을 돈을 그걸 줘야 되는 거를 우리나라의 뭐 재단이나 이걸 만들어서 대신 주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탄핵 사유에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은. 자, 북한 광산 매몰 사고 221시간 만에 노동자가 기적으로 생還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잘된 일이고요. 정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그런데 또 슬픈 소식이, 코레일 야간 작업하던 30대 직원 열차에 치여 숨져 반복되는 인명사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최근에 세 번째라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력이 없어서. 아니, 이게 뭐 하루 이틀 코레일 이 철도 산업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열차가 오면 안내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보면서 눈으로 봐도 열차가 오면은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신호가 돼서 자동화돼서 무전으로 오거나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가지고 피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한 명이 계속 전방 주시를 하고 멀리서 불빛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인력 부족인 거 아닙니까? 인력 부족이니까 빨리 야간 작업으로 빨리 이거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압박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이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는 거예요. 코레일에서 이런 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 주말 인천대교에서 3명이 투신, 길에 차량 세우고 추락. 지금 경제 대란이잖아요. 코인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 주식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 그리고 이번에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어려워져서 벤처나 뭐 공장이나 회사 하다가 지금 망하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코로나 지나면 좀 낫겠지라고 나왔는데 물가 폭등에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이 돼 버리니까 다들 지금 젊은이들 포함해 가지고 인천대교에서 3명이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기에 차량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뭐 대출을 얼마 해주겠다, 뭐 돈을 얼마 빌려주겠다, 담보가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그러니까 돈을 뭐 얼마까지 빌려주겠다, 뭐 생계 지원금을 주겠다, 200만 원 지원해주겠다, 그걸 뭘로 갚아요? 뭘로 갚으냐고. 갈수록 이제 지금 2030의 그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2030의 자살률이 낮았대요. 다른 나이대보다 낮았는데 2030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비극인데, 일부 2030은 이 일배화, 그 다음에 극우화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일부 20, 30대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는 2030이 늘어나는 반면에, 일부 2030은 극우화, 일배화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댓글을 달고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할 정도다. 자, 민주당 정부 감독계획서 무단 촬영한 SPC 속죄 못할 망정 근로감독 방해. 그러니까 이 SPC 쪽 사람이 이 정부의 감독계획서가 있는데 그걸 몰래 찍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몰래 찍은 건지 찍게 기회를 준 건지 그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태산입니다. 신임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기조실장이 국정원의 2인자죠. 강원랜드 권성동 무혐의 처분 검사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권성동이 무혐의 받은 것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사가 이번에 신임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충격과 공포입니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안심전환 대출 한도 9억까지, 코로나19 잠깐만요. 그 다음에 9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네요. 근데 뭐 9억 원까지 확대해도 빌려주나? 이자는 어떻게 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 36,675명, 2주 전보다 1만 44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청소경비 인력 민영화로 고용불안 우려. 자, 문화재라고 하는 청와대를 망가뜨린 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청소경비 인력을 민영화 시켜가지고 고용불안이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시대 때 왕궁을 완전히 그냥 놀이터로 변질시켜가지고 망가뜨렸던 행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조선시대의 왕궁을 일제시대 때 뭐 창경궁이다 뭐다 해가지고 놀이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유린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국정을 담당했던 청와대를 완전히 관광지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 민영화, 청소 경비 인력 민영화 시켜서 완전히 그냥 날림으로 관리하려는, 망가뜨리는 거죠. 저렇게 하면은 제대로 관리하겠습니까? 민영화하면은 뭐 당연히 그 단가치기 할 거 아닙니까? 저기 제일 최저의 비용으로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역사적인 공간과 장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면 또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려면 또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금결원 대환대출 플랫폼 이르면 내년 5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환대출은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다른 데에서 더 싸게 그거를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효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신한은행에서 하는 그 대출의 이자가 더 싸, 조건이 더 좋아. 그러면 그거를 갈아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과열이 되면 좋은 건가? 자, 미국의 팝스타 아론 카터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34살. 저도 이 아론 카터 어렸을 때 그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막 랩하고 막 이런 거 영상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서 스타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었는데 여자와의 관계도 불행하고 삶이 많이 불행했나 봐요. 참. 이게 우리가 부와 명성을 가져도 이렇게 비극적인 삶, 뭐 마이클 잭슨도 그랬고 휘트니 휴스턴도 그랬고, 휘트니 휴스턴도 그 바비 브라운이라는 그 남편만 안 만나서도, 남편을 잘 만나거나 그냥 솔로로만 살았어도, 예전에 그 바디가드라는 영화에서 그 휘트니 휴스턴의 주제곡, 영화는 솔직히 별 게 없었어. 케빈 코스터나하고 나올 때. 근데 진짜 그 음악이 딱 이렇게 케빈 코스너가 휘트니 휴스턴을 안고 딱 이렇게 뛰쳐나오는 장면에서 And I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I always love you 그러면서 소름이 딱 끼치는, 제가 뭐 가수들 중에 이렇게 딱 노래를 들었을 때 좋다까지는 있겠지, 여러 곡이 있겠지만은 소름이 끼치는 노래는 그 휘트니 휴스턴의 I always love you, 그 다음에 머라이어 캐리 노래도 그랬었죠. 머라이어 캐리 노래도 그렇고 소름이 돋는. 자, 아무튼 34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DRX가 2022년 롤드컵 결승전에서 강자 T1을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저평가됐던 팀이 강력한 팀을 이겨내고 이제 다시 또 이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그냥 이변이었냐, 아니면 새로운 강자의 탄생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대회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본 팀이라서 그냥 뭐 T1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세계 강팀들을 다 무찌르고 상당히 이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무찌르고 지금 저렇게 올라가서, 시드가 제일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다 무찌르고 올라가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낭만적인 팀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숨은 실력자. 그렇군요. 자, 오늘의 뉴스 까기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약식으로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많네요. 지금 시간이 한 16분 남았는데, 혹시 그 시사적인 뉴스 까기 관련해서 시사적인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진짜 문제는 참사 유가족이다. 조선일보 진짜 문제는 유가족이다. 오랜 기간 좌파들에게 이용당한 나머지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외치는 분들이 상당수이지 않은가. 아무튼 주말 이태원 참사의 정치와 고인과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일.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 찬양기사, 6.25 때 김일성 찬양기사, 전두환 때 전두환 찬양기사. 전 다음에 정권 바뀌면 이 조중동이나 수구 언론들은 반드시 보복 수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보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복 수사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조중동 뭐 세금 조사나 국세청 조사나 이런 거 한지 진짜 오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기성 언론들 세금 제대로 납부했는지 지금까지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다 포함해서 MBC도 포함해서 회사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보고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통장 만들기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대포 통장 때문에 그래요. 촛불 집회가 세월호 같진 않네요. 별 효과 없을 듯. 마슬님, 세월호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우병 때, 그 이명박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엄청나게 100만, 막 200만 모였다가 나중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 하겠다 해가지고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개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그 촛불 집회를 주최한 그런 단체들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각계격파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깨달은 거죠. 아, 절대로 시간이나 이런 걸 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명박 때 광우병 촛불 집회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그런데 주최 측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는데 넘어갔고, 그 기간 동안 각계격파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고, 거기부터 이제 곱씹어가지고 와신상담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촛불 집회 탄핵 집회 해가지고 결국 탄핵까지 이른 것이고 아마 윤석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민주당도 참여 안 하고 노조에서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양대 노총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정당이 참여하게 되면 조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당이나 노조가 참여하면 촛불 집회가 확 커질 수가 있냐면 100만 집회로 커질 수가 있냐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가입자만 해도 뭐 수백만 명은 될 거 아닙니까? 수백만 명 되나? 수십만 명인가? 근데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 노조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뭐 따로 한다고 막 그러는데 따로 지들이 해봐야 뭐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당이 합류하게 되면 정당은 각 지역에 지구당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말마다 서울의 상경에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시작을 하고 나중에 정당이나 노조가 합류해서 그 규모가 100만, 200만으로 커지는 겁니다. 역풍은 없어요. 역풍은 없고 이번 주부터 한대요. 이번 주부터 전국 집회로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중 집회로 진행을 했었는데 뭐 그 촛불행동의 말에 따르면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매주 집중 집회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통장 만들기 힘들어진 거는 그 대포 통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왜 만들려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금 통장이나 이런 것만 가능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새마을금고 통장이 많이 악용이 되고 있나 봐요. 한국 페미니즘 연대 제보자분께서 홍보를 원하셔서 공유합니다. 많은 관심.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성비 여성이 64.7%, 남성이 35.3%,
여자라서 구하지 않았다. 이태원 여성 학살 사건 규탄 시위 11월 6일 이태원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오신 분도 있을 테고 아무래도 신체나 그 힘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뚫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 피해자 150명 중에 피해자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가나 이런 데 끼었을 때 힘으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뭐 올라가거나 자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여성분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힘의 차이도 차별이 아니잖아요. 뭐 평균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보다 힘이 세다. 이게 성차별은 아니잖아요. 이걸 성차별이라고 하면은 말이 돼요? 아니, 평균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보다 힘은 세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힘이 세니까 탈출하거나 피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적을 수 있고, 근데 여성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피해자가 더 많은 건데, 이거를 무슨 여성이니까 안 구했다,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로 돈 벌어서 그런 건가? 후원받고 이걸로.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아니, 집회를 해도 왜? 아니요, 질문하셔도 해요. 돼도 돼요. 박지현은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이랑 같은 처지인가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기사 써주겠죠. 계속 얘기하면 기사 써주고 그렇게 하겠죠. 거기까지인데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현이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거랑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새로 경쟁력이 있는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비례대표로 나오지 않은 이상은 지역구로 나와서 당선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중에 유승민,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나와가지고 정당을 만들어도 이 지역에서 당선되는 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서 당선되는 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요. 또 나중에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갈게요. 저 당선되면 국민의힘으로 갈게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 지역이나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 무소속들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총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아예 경선을 못 나간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무소속이라도 사실상 그 지역의 우세한 정당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여당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586 세대 후 젊은 인재가 박지원이라는 생각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박지원은 민주당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당에 있으면서 그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박지원이 낸 의견은 다른 의견이 아니에요. 다른 의견이 아니라 자, 그러합니다. 자, 오늘 뉴스 까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5분 쉬었다가 전화 개그 일주일 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까기 종료하겠습니다.